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참 자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죠, 적지 않은 배달비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울산 배달에서는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한 이용자에게 1만 원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이야, 어허허, 대박이야. 시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골목 상권은 활성화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모두 같이 출발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울산 소식이 궁금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죠. 아나운서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화제가 된 지역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지정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용화사가 22년 만에 울산시 전통 사찰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용화사는 조선 후기 불화와 석조 미륵 존상 등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연구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용화사의 지정으로 울산의 전통 사찰은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주의입니다. 올해 들어 성홍열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홍열 환자는 3,800여 명으로 울산에서도 46명이 감염됐는데요.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감염된 만큼 보건당국은 고열이나 붉은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를 집에서 쉬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번식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호사도요의 번식 활동이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습니다. 울주군 남창 들녘에 둥지를 튼 호사도요는 새끼 4마리를 부화했으며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 호사도요는 수컷이 홀로 알을 품는 희귀한 새로 멸종 위기 야생 조류이자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확대입니다.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매트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 확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에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포함되는데요. 또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자녀로 포함해서 자녀 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헌혈입니다. 6월에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일인데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경상권 최다 헌혈자와 함께 헌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매년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겠죠? 오늘 랭킹 뉴스에서 아주 멋진 분을 한번 모시고 헌혈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명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북구 연포동에서 사는 허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떨리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웃지 않고 아이, 원래 감옥한 성격이. 과묵한 성격. 이제 웃었습니다. 이제 웃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옥한 성격이. 제가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서 울산시대가 선생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울산을 넘어 경상 지역 최다 헌혈자란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헌혈을 하신 겁니까? 지금 헌혈 증서로는 707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7회. 77이 아니고 707회. 707회. 예. 어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자, 처음 헌혈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계기를 말한 거죠. 계기. 저는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았죠. 예, 피를 파는 매열 행위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 예, 그 당시. 그래서 화장실에 엄청난 벽보에다가 피를 산다, 피를 판다 이런 쪽지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보니까 부자 되는 그런 사람들은 피를 사겠죠. 아마도 수술 환자한테요. 그렇죠. 이 환자의 피를 사는 거죠. 가족들이나 예, 그렇죠. 통해서. 그런데 지금처럼 체계가 갖춰진 환경에서는 헌혈하는 사람도 일정량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일정량만 빼야 되는데 네. 수술이 끝나도록 계속 빼보니까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 피를 이제 수요를 하죠, 그죠? 그렇죠. 수요를 하고 수요를 한쪽에 하고 환자는 받고, 수술하면서 받고. 피를 받고. 예. 야, 그러다 너무 많이 피를 그렇죠. 그래가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것이 셋에 그걸 뉴스라고 새 지나가는 전파사에서 그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뉴스, 라디오 뉴스. 아니 라디오도 없었죠. 전파사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들은 거지. 지금은 전파사가 없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쇼크를 받아가지고 훗날 내가 성이 돼갖고 여건이 갖춰지면은 헌혈로서 의로운 일에 봉사하고 싶어서 마음 그렇게 굳게 갖고 있다가 내가 군생활하면서 처음으로 76년도부터 했거든요. 시작을. 예. 그래서 헌혈증 받기 전까지는 무료 헌혈만 한 거죠. 헌혈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합치면 800회가 훨씬 넘죠. 아, 기록에 남는 것만 지금 현재 그렇죠, 707회다. 예. 군대에서. 예. 저도 군대 있을 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헌혈 횟수가 무려 700회가 넘는다니 정말 이건 한마디로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정말. 이 가운데서 헌혈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헌혈에 관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는데 에피소드. 한 20년 전에 20년 전. 복지부 장관 김근태라는 그 장관분이 예. 지금은 세상을 버렸지만은 상 받으러 오라게 해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죠. 복지부 장관 표창이죠. 그래 울산 혈액원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보내갖고 노자도 편도만 주면서 찾아가라게 해가지고. 노자? 아, 여비 교통비. 여비. 그때 당시 편도만 노자라고 그랬어. 예. 노자. 그래 편도만 줘가지고 찾아 서울 여의도 광장이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방 사람한테는 그 복도에 양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양복을. 장관님한테 상을 받으니까 양복을 갖춰 입고 와라. 그러겠죠. 그 복도에 더웠어. 더운데 여름이었구나. 그 육수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쭉쭉 떨어질 정도로 육수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갔더니 그분은 못이 적삼에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구야? 그 보건 장관분이 장관님은 상 주는 사람은 못이 적삼에 반팔로 부채질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받는 사람은 양복 갖춰 입고 그렇죠. 땀을 피우듯이. 전부 피우겠죠. 그때 열이 너무 받았는 그 추억이 있고. 혹시 말이죠. 예. 헌혈을 하는 날에는 특별한 준비나 조치를 하고 갑니까? 특별한 조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저는 평소부터 음식을 절제를 하고요. 음식. 꾸준한 생활 습관으로 운동 같은 거 하고. 그거는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 특징이 평생 술, 담배, 뭐 커피, 콜라, 육고기를 안 먹어요. 인체 해로니까. 육고기를 안 먹어요?
육고기는 끼니 때 한두 점만 먹죠. 의사가 시킨 대로만 해요. 아. 성인병이 걸리기 때문에. 아, 육고기. 보통 사람들 육고기 많이 먹어서 다 성인병 걸려서 다 죽잖아요. 한두 점 먹는다. 한두 점이요. 한두 나는 점. 꼭 세 점을 먹어. 세 점만 먹겠어요. 세 점만 먹겠어. 그래서 그 철칙을 네, 점. 철저하게 준수하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돼가지고 지금껏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네. 울산 혈액원 관계자분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헌혈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준상 대리입니다. 고 대리님.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명 선생님 같은 분들을 혈액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명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다회 헌혈자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헌혈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헌혈자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헌혈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현재 그 울산 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이 혈액이 부족해서 뭐 비상사태다 뭐 이런 소식도 가끔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좀 안정되고 있습니까?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울산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12일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유일수가 5일분인데요. 5일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5일인데 12일분이니까 안심은 해야겠죠? 지금은 적정 보유일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하고 또 더위가 계속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헌혈 참여가 줄어들면 또 혈액 보유량이 또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민분들은 헌혈에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헌혈은 생활화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 헌혈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헌혈에 대한 소문이나 정보에 대해서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 속시원히 이런 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헌혈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 헌혈에 참여하다가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조금 근거 없는 소문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제 헌혈에 사용되는 혈액백이라든지 바늘 이런 의료기기들은 전부 무균 처리된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한 번 사용하고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헌혈하다가 다른 질병에 감염된다는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명 선생님. 네네. 그동안 정말 707회, 와, 이 엄청난 숫자인데 이 헌혈을 하셨는데 본인 몸에 이상이 이렇게 발견된 적 없습니까? 이상 있으면 옛날에 때려치웠죠. 옛날에. 때려치웠다는 건 이제 그만뒀다 뭐 그만뒀다고 이런 거죠. 예. 그건 뭐 그만두면 그만두지 뭐 때려까지 칩니까? 여기 방언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네. 옛날에 쳤는데 헌혈을 하면서 네. 얻는 이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체계적인 건강관리거든요. 첫째는요. 체계적인 건강관리요. 어허, 검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검사를. B형 간염, 뭐 C형 간염부터 매독, 뭐 여러 가지 한 6가지를 일주일 후에 통보가 와요. 혈액 검사를 하면. 예, 혈액 검사했어요. 내가 그러면 건강하다. 병원에 가서 일부러 혈액 검사를 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별도죠.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말도 못하죠. 그동안 수없이 수상을 했겠지만 이번에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또 상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헌혈 정년을 맞거든요. 헌혈도 정년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헌혈이 무슨 정년이 직장에도 쫓겨나잖아. 때가 되면. 쫓겨나긴요. 그만두는 거죠. 뭘 쫓겨나다고 그러니까 하십니까? 정년이 있듯이 헌혈도 정년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이제 물러나거든요. 몇 살 때 이 헌혈에 대한 지금 보니까 69세 만으로 따지니까. 69세. 예.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후면 이제 내가 물러나거든요. 정년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막 혈액원에서 추천을 해갖고
아마 수상을 하라고 이제 내일 모레 가는데 무슨 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예, 그래서 나는 두 번째인데 단체 부분, 개인 부부인데 단체는 누군지 모르겠고 개인 부부는 대한민국에 나 혼자 지금 수상한 것 같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로? 예. 아, 그러니까 정년을 이제 하니까 아마 그런 거기서 것 아마 같아요. 대표로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내가 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여러 사람이 타는 옛날처럼 타는 줄 알았는데 혼자, 겸손하시기는. 혼자 타는 것 그만큼 같아요. 또 열심히 하셨고, 야, 정년도 있구나, 그 헌혈. 무엇인지 자, 이제 허명 선생님의 빈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클 텐데, 경험자로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기서 뭐 마음껏 해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요. 지금까지 인공 혈액을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지. 예, 못 만들- 사람의 혈액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치료를 하고 생명 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 구현에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꾸준하게 조금 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드는 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아쉬워요. 말씀하시는데도 진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참. 오늘 허명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50여 년간 헌혈에 앞장서온 허명 선생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헌혈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